미래를 보는 창, JTB. 안녕하세요. JTB 제입니다. 여전히 지금 금융시장에는 지뢰밭이 좀 몇 개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보자. 지금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 기반으로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리마인드성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결국 오늘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 진입을 침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동맹과 일자의 경제 제재에 나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일단 미국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제재밖에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군사적 개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. 명분이 부족해요.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봐야죠.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. 그래서 일단 뭐 경제 제재 쪽으로 기울 것 같고, 당연히 침공으로 규정했으니까 원래 이번 주에 진행될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,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취소가 됐죠. 일단 뭐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충격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어,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지배권을 좀 강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고,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진영으로 편입하면서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군사적인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침공해서 뭐 러시아의 영토로 다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외부의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어떤 좀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뭐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큰 전쟁이 일어난다, 뭐 이렇게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. 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충격은 나올 수도 있다.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전히 저는 3월 FOMC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, 여전히 저는 빅스텝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3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0.25%가 더 높은 걸로 바뀌었거든요. 저번 주만 해도 이게 이렇게 높았었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바뀐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제가 3월 CPI가 좀 모든 걸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3월 FOMC 때 QT 가이드 또는 힌트가 나올 것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특히 2분기부터 시작한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충격, 이거는 불가피합니다. 하지만 3월 달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악재를 아예 그냥 한 번에 다 두드려 맞고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증시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금요일입니다. 아마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 끝나고 발표가 될 거예요. 코어 PC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5.1%로 더 높았습니다. 지난번에 발표됐던 건 4.9%예요. 근데 이것보다 또 높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 가능성이 또 다시 올라가겠죠. 물론 이 3월 CPI가 모든 걸 좀 결정하겠지만,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솔직히 5.1보다 높지 않더라도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나와도 지금 너무 높아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빅스텝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어설픈 대응 결과가 뒤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3월 달에 빅스텝으로 가고 그 이후에 조금 완화해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 흐름상 지금 이것은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죠. 지금 흐름이라면 연말 4분기 쪽입니다. 주의가 좀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쯤에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
물론 4분기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. 뭐 4분기에 안 나오면 내년 1분기에라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.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괜찮다.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기사들이다. 아니면 뭐 어떤 뭐 분석글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, 이번에. 연말 금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.75% 전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. 시장 컨센서스는. 생각보다 많이 높죠. 1.5% 넘어가면 일단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, 2%가 넘는 시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것도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상황인데, 이거는 저는 변화 없습니다. 2% 넘어가면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되고, 1.5% 넘는 순간 시장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, 아마. 그리고 이제 이런 수준이 되면, 이제 연말 수준이 되면, 특히 내년 넘어가면 이제 이거를 볼 수도 있겠죠. 내년 초에.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도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죠.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지면 전반적으로 어떤 뭐 고용에 대한 문제, 그리고 뭐 기술 투자에 대한 문제, 이런 것들이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도 당연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겠죠. 이 영역대에 가게 되면. 그리고 금리만 볼 게 아니고 이게 QT랑 같이 섞어서 봐야 되잖아요. 금리가 만약에 이 정도 올라갔다 하더라도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의 또 금리 인상을 보여줄지는 모릅니다. 실제로 가봐야 되긴 할 텐데,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. 실제로 만약에 연말 금리가 1.75%에 갔다고 칩시다.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이는 1.75%가 아닐 겁니다. 양적 긴축으로 인한 플러스 알파의 금리 인상 효과가 같이 더해져서 시장에 좀 압박을 좀 줄 거거든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1.75% 갔다 하더라도 시장이 느끼는 부담은 2%가 넘는 수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나중에 염두에 두고 좀 잘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요. 어쨌든 지금은 뭐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. 천천히 가다 보면 충분히 진입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 이 이슈로 인한 경기 반짝 반등,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정말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.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0.45%거든요. 이 정도 수준이면 0.45% 정도 수준이 2018년 한 5월 정도 돼요. 이게 추세가 내려오는 중간이죠. 이게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0.45%가 아니고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0.45%입니다. 그러면 이제 2018년 5월, 4월, 5월 정도, 이 정도 되니까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죠? 우리나라에 수출 계속 꺾였죠. 2018년 초부터 계속 꺾였습니다. 근데 지금도 꺾였죠. 이미 꺾인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. 이런 지표들, 수출 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역 관련 지표들,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걱정할 필요 없지만 분명히 4분기 되면 이런 문제들, 성장에 대한 이슈,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 분명히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때 시점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요 정도 수준,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죠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고, 어쨌든 이게 올해는 시장 전체가 무조건 하방으로 그냥 쭉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올 것 같진 않고, 어쨌든 뭐 이거는 호재가 맞긴 하거든요. 하지만 이거를 길게 볼 필요는 없다. 요 정도만 보면서 올해는 정말로 잘 대응을 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이 사이클에 대한 문제,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같이 맞물리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지겠고요. 다음 주가 이제 2월 마지막 주죠. 2월 마지막 주고,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일단 지금 여러 개 지뢰밭으로 깔려있는 이런 이슈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